토트넘 호스퍼가 시즌 초반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상당한 선전을 보여주며 리그 3위라는 놀라운 위치까지 올라섰던 시절은 이제 희미한 추억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만을 챙길 뿐 경기력 자체에 대한 팬들의 우려는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커져왔고, 결국 오늘 새벽 유럽 원정길에서 토트넘은 눈뜨고 보기 힘든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최근의 심각한 부진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팀의 처참한 경기력, 특히 공격력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26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즈 3차전 AS 모나코 원정 경기는 시작 전부터 여러 악재를 안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구사하는 축구는 원래 실리적입니다. 깊게 내려앉은 상태에서 순간적인 팀 압박을 통해 볼을 끊어낸 뒤 다이렉트한 역습으로 마무리 짓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모나코를 상대로 토트넘은 최근 계속해서 답답함을 겪고 있는 공격 전개 부분에서 또다시 극악의 경기력을 노출했습니다.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지 않자 전방에서 볼을 쉽게 뺏겼고, 이 턴오버는 AS 모나코에게 역습 기회를 제공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랭크 감독이 구사해야 할 실리적인 역습 축구를 모나코의 안수 파티, 아클리우슈와 같은 위협적인 사이드 윙어들이 시종일관 토트넘의 뒷공간을 두드리며 시도했습니다. 물론 수비 뒷공간이 계속 노출되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문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격에서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턴오버 후 역습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토트넘이 모나코에게 계속해서 득점 찬스를 내준 것은 공격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윌슨 오도베르, 히샬리송 등 전방 공격수들은 그야말로 추악한 폼을 보이며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였고 부상으로 여러 선수들이 다수 이탈한 상황이었지만, 공수 양면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보여준 전반적인 퀄리티는 분명 아쉬웠습니다. 측면 윙어들에게 사실상 의존하다시피 하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 속에서 직접적인 전진 드리블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팀 찬스를 만들고 마무리까지 되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다시 한번 뼈아프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그래도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사비 시몬스, 파페 마타르사르, 브레넌 존슨, 랑달 콜로 무아니 등 공격적인 자원들을 대거 투입시키며 반전을 꾀했지만, 결국 토트넘은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공격 전개와 마무리 모두에서 최악의 폼을 보인 선수 중 한 명은 단연 히샬리송이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히샬리송일에 가혹한 평점을 내렸습니다. 전반에 한 차례 기회를 잡았으나 슈팅이 막혔다. 모하메드 살리수에게 높은 발길질로 경고를 받았고 그 외에는 거의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했다면서 평점 5점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부여했는데, 이처럼 개인의 부진이 팀의 무기력함으로 이어지자 많은 토트넘 팬들은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끌어넘쳤습니다. 한 팬은 끔찍하다. 이 선수단의 기술 수준은 바닥이다. 이런 이적 시장에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비카리오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정말 창피당했을 것이다. 보는 내내 지독하게 지루했다. 팀의 창의성은 전혀 없고 우리는 형편없다. 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경기가 종료됐다. 토트넘은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 덕분에 승점 1점을 얻었다. 그는 무려 8개의 선방을 기록했다. 선발 라인업과 경기 플랜은 도대체 뭐였나? 정말 끔찍한 하루였다. 라며 수비를 넘어선 전술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팬들의 실망감은 단순히 경기 결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팀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졌습니다. 모나코 원정을 보수적이고 겁먹은 채 들어갔다.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거지? 프랭크 감독을 선임한 이유가 자기만의 스타일이 없고 선수에 맞추어 전술을 짠다고 해서였잖아. 그런데 또다시 완전히 퇴보하고 있다. 지난 시즌 최악의 순간들이 떠오른다. 우리 팀에는 전혀 시스템이 없다. 지금까지 본 걸로는 기반이 될 만한 것도 없다. 선수들은 완전히 의욕도 사기마저도 꺾인 상태고 더 최악의 상황이 나올까봐 걱정된다. 정말 창피하다. 이젠 그냥 비기려고 나서는 팀이 되어버렸어. 그 경기를 안 진 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고
원정원 팬들이 안쓰럽기까지 하다라는 탄식은 토트넘이 얼마나 정체성을 잃었는지 보여줍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 크로스를 올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선수들이 전부 뒤로만 패스하며 위험 감수를 전혀 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팬들을 더욱 좌절시켰습니다. 30년 동안 토트넘을 응원해왔다는 한 팬은 내가 본 경기 중 최악이었다. 전술도 아이디어도 없고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득점 기회를 만들 것 같지도 뭔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다. 5대 0으로 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라고 분노했습니다. 긍정적인 건 승점 1점이라도 생겼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정말 형편없다는 냉정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공격수들은 전진 플레이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모하메드 쿠두스에게 공을 던져주고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토트넘의 경기는 점점 더 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프리미어리가 다른 팀들은 전부 시원하게 이겼는데 토트넘의 유효 슈팅이 고작 1개에 불과했다는 데이터는 이 팀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팬은 과도하게 많은 선수단, 어울리지 않는 선수 구성, 끊임없는 로테이션, 실력 부족한 선수들, 이제 와서 불평해봤자 의미도 없다. 그저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고 반전이 오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격도 없고 창의성도 없다. 진짜 이건 그냥 포백으로 하는 콘테 축구를 보고 있는 기분이다. 중앙은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냥 좌우로만 볼을 돌리기 바쁘다. 모든 플레이가 패턴에 갇혀있고 너무 뻔하다. 도대체 왜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는 거지? 공격형 풀백은 왜 있는 건데 토트넘 선수들에 대해 확신이 안 선다며 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승점 1점이라도 따낸 것은 다행이지만 전반적으로 팀의 창의성이 부족해서 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특히 히샬리송은 다시는 토트넘 호스포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다. 토트넘이 더 높은 것을 바라본다면 히샬리송은 반드시 벤치 자원으로 강등되어야 한다. 그의 볼 홀딩 플레이는 정말 엉망이다라는 직접적인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들은 정리하고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아스날보다 순위가 높았는데 지금 이 두 팀 사이의 격차를 보면 참 씁쓸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지금 우리 팀의 유일한 공격 자원이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팔고 2억 파운드 어치의 수준 낮은 선수들로 대체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토트넘에 오기 전 히샬리송의 한 시즌 최다 득점이 고작 11골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이미 결과는 예고되어 있었던 거다 등 많은 토트넘 팬들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고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사비 시몬스 등 팀의 공격 자원들에 대한 정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였고 사실상 최근에 보여준 토트넘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정말 아쉬운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참 손흥민 선수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계속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토트넘은 이번 시즌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윌슨 오도베르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동료 선수들과의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수로서 득점이나 어시스트 등 스탯을 찍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득점을 해줘야 할 선수인 히샬리손 선수 또한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이 정말 최악이었던 토트넘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처럼 공격진의 생산성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것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부진을 넘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구사하는 전술과 현 스쿼드의 구성원들 사이의 치명적인 불일치, 즉 전술적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이나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들은 프랭크 감독이 원하는 축구의 핵심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볼을 끊어낸 후 전방으로 최소한의 패스를 통해 빠르고 직접적인 역습으로 마무리하는 실리 축구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전방 공격수나 윙어들이 볼을 받은 순간 지체 없이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개인 능력과 효율적인 움직임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전방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몸싸움을 통해 버텨주는 플레이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그가 수비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는 날카로운 움직임이나 동료를 활용하는 연계 플레이, 그리고 무엇보다 월드클래스급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이 히샬리송에게 평점 5점을 준 것은 그가 전방에서 공격의 흐름을 끊고 효율성을 저하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브레넌 존슨 역시 속도는 있지만 드리블의 마무리 단계나 패스의 정확도 면에서 여전히 투박함을 보이며 상대 수비에 위협을 가하는 대신 턴오버를 유발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문제는 토트넘 스퍼의 공격진 구성이 이처럼 프랭크 감독의 다이렉트 역습 축구에 전혀 맞지 않게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팀 찬스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마무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천후적인 공격 옵션이 절대적으로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계속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꺼낼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랭크 감독의 전술하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선수였습니다.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침투 능력, 어떤 각도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양발 마무리 능력,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홀로 볼을 운반하며 수비수를 달고 달릴 수 있는 전진 드리블 능력까지.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난 이후 토트넘은 그의 역할을 채울 대체 자원을 영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득점력을 가진 선수를 넘어 토트넘의 전술적 심장에 해당했던 손흥민의 빈자리를 히샬리송이나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들이 메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처음부터 오판이었습니다. 팬들이 왜 손흥민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았냐? 고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AS 모나코전은 토트넘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수비가 잘 버텨낸다 해도 승리를 쟁취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상으로 인한 스쿼드 약화나 원정 경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이번 무승부를 옹호할 수도 있겠지만 0대0 무승부가 아니라 경기 내용 자체가 최악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유효 슈팅 단 1개, 공격 작업에서의 창의성 제로, 이는 단순히 운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팀의 공격 시스템 자체가 와해되었다는 심각한 증거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이건 그냥 포백으로 하는 콘테 축구 보는 기분이다 라며 극도의 지루함과 좌절감을 토로하는 것은 팀이 전진적인 플레이와 위험 감수를 회피하고 무의미하게 볼을 돌리는 퇴보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결국 토트넘 스퍼는 시즌 초반 프랭크 매직으로 얻어낸 달콤한 결과에 취해 공격진의 근본적인 퀄리티 부족이라는 쓴맛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토트넘은 다시 한번 상위권 경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샬리송에게 쏟아지는 팬들의 맹비난은 단순히 한 선수의 부진에 대한 실망을 넘어 구단의 안일했던 이적시장 정책에 대한 궁극적인 분노의 표출입니다. 이제 토트넘에게 남은 것은 뼈아픈 현실을 인정하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공격적인 공백을 채워줄 진짜 선수를 영입하는 결단뿐입니다. 이 공격진의 처참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토트넘은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부재를 사무치게 그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분노와 실망의 중심에는 결국 왜 손흥민 대체자 영입을 등한시했는가? 라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